각도 A가 90도면은 OB가 빗변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OB 길이가 36 플러스 44가 여기 있는 OA A제곱 플러스 4에다가 여기 있는 A-6 플러스 16이 돼야 되는 거지. 어때 지우라? 이해돼? 그럼 A제곱 하고 마이너스 12A에 36에 20 여기서 40이 넘어와야 되고 계산 2로 나누는 거고 여기 16이니까 8이 되는 거지.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지만 문제에서 A에 한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바로 끝내도 되고. 이해돼? 굿. 그 다음에 40번은 40번도 합시다. 식만 세울게요. 40번은 자, ABC가 정삼각형이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 그러면 C점좌표 이렇게 잡아놓고 AB는 4 플러스 36 그 다음 BC는 A-1, B-3 그 다음에 CA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3 이해돼? 그래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지우라 여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1, 9 괜찮아? A제곱 B제곱에다가 2A 6B 그 다음에 1, 9 괜찮아?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잘 하는 거예요. 전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연립 2차 방정식은 보통 인수분해 되는 애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없으면은 상수항이나 2차항을 소거한단 말이야. 그럼 요거 이렇게 빼버리면 아래에서 위로 빼자. 4A 플러스 12B 그 다음에 10 사라지고 40 사라지니까 는 0 되지. 그럼 A는 마이너스 3B잖아. 이걸 이제 여기다가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만 적어놔. 아니 적어놓고 집에 가서 풀어봐. 자, 그 다음에 42번 봅시다. 이건 해야 돼.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야. 약간 고딩답게 최소값 찾자고 했던 거. A점이 여기 있고 뭐 B점이 여기 있다 치면 이 점 P는 자유로운 점이니까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이 뭐라 그랬어? 선분 AB 위에 점 P가 존재하면서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은 AB라고 했죠? 오케이. 그럼 AB 길이가 A 플러스 2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a의 제곱. 지율이 이해돼? 그럼 요게 2차식이 돼버리는데 a제곱 a제곱에다가 플러스 2a 마이너스 6a 플러스 2a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1고. 그럼 안에가 2차식이지. 이거를 촌스럽게 막 2로 묶어서 꼭지점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마이너스 2좀 곱해서 밖으로 나오게. 돼? 근데 그냥 축을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찾자고. 그 y 값은 여기다 1을 넣으면 되니까. 되지? 최소값 루트 8. 됐어? 여기서 맞췄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9, 50, 51은 하지 마시고 48번 잠깐 봅시다. 응? 아예 X 치지 말고 우리 나중에 풀자. 근데 엄청 쉬워. 엄청 쉬워서 그냥 넘기는 건데. 지율아 이해 잘 돼? 지율이 너 집에서 쉴 때 뭐 해? 무슨 게임? 오버워치? 예주는 뭐 해? 웹툰?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뭐 봐? 나도 많아. 100개? 그래 100개 되겠지. 나 네이버 웹툰 난 너무 옛날 거부터 봐서 잘 모르겠다. 근데 니네가 보는 게 내가 보는 거는 다르겠지? 역대급 영지설계에서 봤어? 근데 19세 웹툰도 있어서 얘기를 잘 못하겠네. 너네 못 봐? 19세는? 이거 이렇게 한번 써봐. 답이 7, 6 나누기 3 9 나누기 3 그래서 P가 2,3이거든? 이거 외우려면 외워도 괜찮아. 확실히 지금 되게 빠르잖아. 근데 이제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P를 A, B라고 주는 거야. 그 다음에 AP제곱, BP제곱, CP제곱이니까 원래 선분 길이에는 루트를 써야 되잖아. 근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AP제곱은 이렇게, 그 다음에 BP제곱은 이렇게,
그 다음에 CP제곱은 이렇게. 그럼 A제곱, A제곱, A제곱이 3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B제곱, B제곱이 3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6B. 그래서 마이너스 18B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상수항이 1, 4, 36, 25, 9. 그래서 뭐 몇이 되거든? 근데 별로 관심은 없어. 왜냐면은 점 피해 좌표 구하는 거니까 AB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변수로 된 2차식이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 A로 이루어진 애랑 B로 이루어진 애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할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할 거지.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 근데 요 마이너스 4는 3 곱해서 밖으로 나오고 요 마이너스 9는 3 곱해서 밖으로 나와. 그러면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가 됐잖아. 그치? 완전 제곱식은 항상 양수니까 이 식이 최소값이 되는 방법은 얘네 둘을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A 몇이야? 2, B 몇이야? 근데 이 결과를 잘 분석해 보니까 아, 이 무게중심이더라. 이렇게. 네? 이렇게. 지율 이해됐어? 재밌어? 재미는 없어? 54번. 예주 54번 이것도 풀었어? 너 잘한다. 자, 봐봐. 이게 지금 루트 2가 왼쪽에 있고 루트 3이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루트 2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아니다. 루트 3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앞에다가 써. 루트 3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럼 봐봐. A는 이 2를 1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거든. 그러면 봐봐. 이거 1대 1로 내분하는 점 공식 구할 때 1루트 3, 1루트 2 한 다음에 분모에다 2 깔잖아. 사실 이거 중점 구하는 공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A가 여기 딱 가운데 있는 거야. 됐지? 이건 뭐 같아? MN이 1, 3인 약간 1대 3 내분점 구하는 공식 같지 않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1대 3 내분점 구하는 공식 쓰다 보면 1루트 3, 3루트 2 해가지고 분자에 올리잖아. 그죠? 그래서 A, PQ의 1대 3 내분점, 여기가 이제 B. 이거는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지. 2대 1 내분점. 그럼 이렇게 2대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C. 그러면은 BAC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보이지. 3번. 그 다음에 58번 보자.
지율아 이해됐어? 잘했어. 예준은 잘 풀었고. 그래. 그럼 넘기자. 그 다음에 60번은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나? 그치? 한번 해봐. 62, 3번도 잠깐 봅시다. 자, 1-A 대 A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얘네 둘을 일단 더해. 그럼 이렇게 A가 지워져. 그 다음에 1-A랑 4랑 곱하고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는 거고 1-A 곱하기 마이너스 3에다가 그 다음에 A 곱하기 2 하는 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점좌표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A인데 2A 있으니까 5A 마이너스 3 되고 있니? 얘가 3, 4분면 위의 점이라 그랬거든?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성들은 X 좌표가 음수고 Y 좌표도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둘 다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3 넘기고 5로 나눠주면 A 값이 5분의 3보다 작고 여기서 4로 넘겨주고 여기 봐봐. 이거 마이너스 9로 양변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지. 그럼 얘네 둘이 이제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9분의 4부터 몇 가지? 5분의 3까지 이렇게. 이해돼? 굿. 그 다음에 63번은 내가 이런 느낌을 보여줄 거야. 잘 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가 있고 4,1이 있는데 y축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내분되냐는 거야. 이 답이 7대 4야. 7대 4. 그래서 11일 거야. 이걸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 봐봐. 그리고 예주는 두 방법 중에 자기가 뭘로 했었는지 한번 봐봐요. 일단 M 대 N 내분점 좌표를 찾아보면 M 플러스 N분의 4M 마이너스 7N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5N이 돼. 근데 이게 Y축에 의하여 내분된다 그랬으니까 이 내분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는 점이라서 이게 0이거든. 이해돼? 진짜 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4, 이렇게 있어. 근데 Y축 이런 데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선분이 생겼는데 이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된다 그랬으니까 이 내분점이 Y축 위에 있잖아. 그러면 얘가 0이야. 그럼 분수가 0 되는 방법은 분자가 0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M 대 N 쓸 수 있지. 몇 대 몇? 아니야. 7대 4예요. 그래서 7대 4야.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점 A에서 Y축의 수선 내리고 점 B에서 Y축의 수선을 내려버리면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7이잖아. 근데 이게 모래시계 모양 닮음 아니니? 이런 식의 억각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빗변의 B는 이 밑변의 B랑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7대 4야. 이해돼? 그래서 너네 저번 시간 수업 내용 기억나? 내가 문제 풀고 나면 그려보라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예주는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잘했어. 그 다음에 64번 봅시다. 얘들아 잠깐만 있어. 나 물컵 좀 가져올게. 자, A, B가 있어. 이게 정점이야. 얘네 둘은 고정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마이너스 4,0이랑 1,2 찍을 때 얘들아 좌표축 그리지 말고 가상의 원점을 생각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 1,2니까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B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겠죠. 그렇지? 좌표축은 방해가 될 때가 많거든. 그럼 내가 AB를 이렇게 그렸는데 AB의 2배 하면 BC라 그랬으니까 AB가 긴 거야? BC가 긴 거야? BC가 긴 거야. 그럼 C는 어디에 찍힐 수 있냐면은 B의 오른쪽에 2배만큼 가서 C가 찍힐 수도 있고 B의 왼쪽 방향으로 1배, 2배 해서 C가 이렇게 찍힐 수도 있어. 이해돼? 그럼 여기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하면 잘 봐. 이 점 C1은 A, B의 외분점이다. 맞아? 연장선 위에 찍혀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1대2인 거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외분점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 자, 점 C는 A, B에 잘 봐야 돼. 3대2 외분점 이렇게. 이해돼? 근데 내가 내분점 공식밖에 몰라. 그럼 이 관계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B는 여기다 쓰자. AC1에 B는 AC1에 1대2 내분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율이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서는 C1 구할 때 그냥 바로 공식 쓰면 되거든. 3-2분의 3-2분의 A점 써놓고 B점 써놓고 3 빼기 마이너스 8 이렇게. 여기선 6 빼기 0. 그래서 11,6이 돼. 근데 여기서는 있잖아. AC1의 1대2 내분점을 찾아서 A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B 플러스 0 요게 B랑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1 되려면은 A가 11 근데 요게 2 되려면은 B가 6 이렇게 간접적으로 찾아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외분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자유도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괜찮겠어? 어쨌든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고 이쪽 C는 A, B의 몇 대 몇 외분점일까? C2는 C2는 A, B의 몇 대 몇 외분점이야? 여기 길이가 2배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 K일 거고. K 이해돼? 여기 C2는 A, B의 몇 대 몇 외분점이야? '할 수 있어?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 여기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야. C2 들렸다 가는 거야. 아까워요. 1대2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C2 위치도 찾을 수는 있어. 알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점 C의 X좌표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점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만 찾을 거야. 이해돼? 이렇게 풀어왔어? 얘죠? 어떻게 풀어왔어? 나 한번 보자. 내분점으로 풀었어? 더 잘했어? 어머, 너 여기 포스트잇도 이렇게 붙여서 공부한 스타일이야? 의외로 섬세하다.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같이 질문, 나 이거 66번 한번 해볼 거야. 비슷하게 갈 거야. 66번도. 66번은 5,2랑 1,6이니까 원점에서부터 5칸, 2칸, 그 다음에 1칸, 6칸, 뭐 이 정도 있나 봐. 아이고. 근데 AB는 4AC라 그랬고 점 C는 선분 AB 위의 점이라 그랬거든. 그럼 C를 여기 어딘가 찍어야 돼. 알겠어? 요거를 보고 C 찍어봐. AB는 4AC. AB는 4AC. 응. C 여기다 찍은 거지, 그지? 잘했어. 여기다 찍은 거지? 둘 다 잘했어. 알겠지? AC의 4배야 A, B가 되는 거니까 C를 A 근처에다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치? 선분길이 4배 차이 나는 거니까 내가 여기 K라고 쓰면 전체가 4K야. 여기 3K네. 그럼 문제 끝. C는 A, B의 몇 대면 내분점? 3대1이라고 했어? 맞아? 틀렸어요. 그렇지. A, B니까 A가 시점, B가 종점.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1대3 내분점. 문제 끝. 어, 3대1이니까 아니면 공식으로 하려면 여기다가 5,2랑 1,6 찍어놓고 1, 15 6, 6 요렇게 됐어? 근데 지금 그림으로 보기엔 이쪽이 3대1이잖아. 그래서 3, 5 곱하고 1, 1 곱해도 16 똑같이 돼. 3, 2 곱하고 1, 6 곱해도 여기 12 똑같이 돼요. 지금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69, 70 두 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왜냐면은 평면좌표 문제를 한 2개 정도 냅두면 나중에 복습도 되거든. 지율이 18쪽은? 오, 야, 어떻게 여기를 다 맞췄냐? 저기 예주도 18쪽 다 맞췄어?
그럼 얘들아 유형 12번 난 너네가 이 유형 12번을 다 맞춰올 줄 몰랐네. 유형 12번 위에다가 좀 써봐. 그 평행사변형 이하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같은 이제 성질들을 가진 그 사각형들의 정체를 밝힐 때는 있잖아. 대각선 성질을 먼저 쓰는 거야. 대각선 성질을 사용했는데 내가 식이 하나 더 필요해. 그러면 뭐 변 길이가 같다 또는 평행하다 같은 걸 이용해서 기울기나 변 길이로 식을 세우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고. 평행선 대각선 성질 뭐야? 평행사변형 대각선 성질.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 성질이 뭐야? 중점이 같다라는 표현 괜찮네. 서로 이등분 된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 근데 지금은 중점이 같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대각선 성질 뭐야? 평행사변형에서 탄생한 게 직사각형이거든. 평행사변형에서 각도 하나를 90도로 만져주면 직사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이까지 같아. 마름모 대각선 성질 뭐야? 마주보는. 여기서 이 두 변의 길이를 맞춰주면 이제 마름모가 되거든? 여기서 이제 대각선 딱 그려. 너네 다 마름모는 왠지 초등학교 때부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리지 않았어? 마름모는 왠지 초등학교 때부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리지 않았어? 그 이유가 이거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리면은 대각선이 이렇게 직교해 보이잖아. 이래서 마름모를 이렇게 그린 거야. 알겠지? 길이가 같진 않아. 알겠어? 그럼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고 길이도 같은 거고, 마름모는 이등분 되면서 수직이니까 이걸 수직 이등분한다고 하지. 정사각형은 두 성질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됐니? 자, 22쪽 펴시고. (22쪽부터) (25쪽까지) 그 위에 적혀 있는 공식들 있죠. 중요 표시만 좀 합시다, 같이. 다 배웠던 거니까. 사실 1단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컨셉 자체가 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이고 1,3을 지나는 직선. 이런 거 이제 세팅해서 보자는 건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했어. 기울기를 알면 x의 개수를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y절편 모르니까 b나 p 이렇게 쓴 다음에 1,3을 대입했죠. 그럼 p 몇이야? 그래서 여기 1이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 이렇게 촌스럽게 안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우라, 이렇게 쓰면 기울기 2짜리 직선 만들어지는 거지. 대신 내가 오른쪽에 상수항을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원점 지나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인 거야.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돼? 1,3을 지나야 되니까 직선을 좀 올려야 되지. 근데 여기에 몇 칸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직선을 1만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3칸 올리는 거야. 알겠어? x로 1칸, y로 3칸.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칸 가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 3칸 가야 되지.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 이거잖아. 이해돼? 평행이동 이해돼? 지율이 이해됐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기울기 2짜리 직선 만들어놨지. 여기에 1,3을 넣어서 성립하는 식이 돼야 돼. 오케이? 이렇게. 여기에 1, 3 넣으면 0, 0으로 같아요. 괜찮겠어? 앞으로 지나는 점은 대입하는 용도로서 쓰일 때도 있지만 문제 풀 때는 직선 세울 때는 이걸 대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x1이랑 y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1차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제 기울기가 직접적으로 안 주어지고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이제 기울기 m을 이런 식으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 또는 이 점을 지나도록 여기 y1, x1 또는 y2, x2를 넣으면 돼. 되겠어? 여기 옆에다가 이거 써놔. 여기 밑에 건 필요 없어. 지율이 저기 프린트 거기 없나 뒤에? 직선도 있어? 오케이 이거 써놔. 옆에다. 몇 쪽이니? 22쪽. 이제 이해돼? 예주 너도 뭐 닮았다. 사람은 아닌데 캐릭터 중에 닮은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올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캐릭터 중에 닮은 게 있는데 뭐지? 내가 찾아올게. 얘들아,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우거든? 근데 이거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 유형 하나가 되게 빨리 풀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자유도를 줄게. 외울 사람은 외우고 안 외울 사람은 안 외우는 거야. 근데 이제 증명은 내가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건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럼 직선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a, 0하고 0, b를 지나는 거니까 a-0분의 0-b가 기울기고 이게 y 절편이니까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양변에 b를 나누고 얘를 넘기면 이제 증명이 돼요.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요거 점 읽어봐. 어이구 잘해요. 그 다음 요거 읽어봐요. 그 여기다가 A0 넣으면 1, 0이라서 성립하네. 그치? 근데 여기다 0, B 넣으면 이거 0이고 이거 1이라서 성립하네. 그치? 그러니까 A, 0이랑 B, 0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1차식을 그냥 작성해버렸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됐어? 외울 때는 X절편 밑에 X,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이렇게. 외울 사람만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3쪽에 이 내용 어떻게 공부해놨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공식처럼 외우셔도 되긴 되는데요. 이거 좀 온전히 잘 이해하고 있니?
한번 보자. 여기 직선 하나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직선 하나가 있어. 그럼 내가 이 교점을 x1, y1이라고 하면 x1은 여기 넣어도 여기 넣어도 0이 돼야겠지. 근데 이제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텐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쨌든 직선이니까 1차식이어야 되고 x1이랑 y1을 딱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1차식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첫 번째 직선식을 가져오고 두 번째 직선식을 가져와 가지고 마음에 드는 쪽에다가 상수 k만 하나 붙여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1차식이니까 직선이고 x1이랑 y1을 대입했을 때 0 더하기 k 곱하기 0이 돼버리니까 항상 성립하는 1차식이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공식처럼 외워도 돼. 나중에 원방정식 가면 여기에 원 들어가잖아. 그것도 기억나? 기억나 진짜로? 안 나지? 그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기억난다고. 그 다음에 24쪽. 여기 수직에다가 별표 치고 요거는 선택. 밑에 건 선택이야. 이렇게 두 직선이 음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수직성 따질 때 얘를 y는으로 정리하기가 귀찮으니까 AA' 더하기 BB'이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곤 해. 이걸 외우면 좀 빠르긴 빨라요. 난 안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5쪽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지. 근데 너네 이거 증명했었어? 처음 배울 때? 증명했어? 지율이 이거 정주쌤이 증명해줬어? 잘했어. 예주는 증명했었어? 그럼 증명 과정 봤으면 이거 왜 외워야 되는지 알지? 엄청 복잡하죠? 알겠지? 근데 하나 더 외워. 여기 별표 쳐. 봐봐. 이거는 필기해야 돼. 평행한 두 직선은 있잖아.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맞춰줄 수 있거든. 정리하면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통일시키면 상수항만 차이가 나. 평행한 애들은. 그럼 이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 구하려면 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직선 위에 점을 하나 따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야 돼. 이해했어? 첫 번째 직선이나 두 번째 직선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점을 하나 딴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근데 그게 되게 귀찮단 말이야. 자, a제곱 b제곱을 일단 피타고라스로 분모 깔아주고 분자에는 상수항 마이너스 상수항 요거 외우세요. 굉장히 쓸모 있어. 알겠어? 142번 잠깐 봐봐. 자,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점을 하나 따. 오케이? 점 중에서 제일 쉬운 점은 x절편이나 y절편이거든. y에 0 넣어보자. x 몇이야? 내가 너무 무시하니? 그럼 직선 위에 점을 하나 땄잖아. 얘랑 얘랑 거리 구하는 거야.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이랑 0 대입한 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해서 루트 5분의 10이지? 그럼 5 루트 2 2 루트 5 근데 요 4, 1, 4, 1 똑같잖아. 여기에 분자에다가 요 상수항의 차를 올려도 똑같아요. 이것도 외웠었어? 안 외웠었어? 원래 처음 공부할 때 외웠었어? 예주도? 안 외웠어? 예주는? 이거 외워. 이거 쓰면 좋아요. 알겠죠? 지율이 졸려? 마침 수업이 끝났어. 자, 숙제는 자, 오늘 풀었던 거 복습. 수업 시간에 푼 문제들 같이 27부터 79까지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직선 이론들 잘 읽어가면서 22쪽에 101번부터 뒤에 B단계는 유형 4번까지만 아니다 161번까지 하자. 161번까지 자 저기 영상 보면은 5층 밖에 이제 선배들 인터뷰 영상 있잖아. 거기 초록색 옷 입은 남자가 있거든. 솔터거 출신이야. 걔가 지금은 이제 완전 귀족이 됐어요. 너네 알고 있니? 요새는 신분제가 존재한다는 걸? 삼성을 다니면 귀족이야. 삼성을 다니면 귀족, 하이닉스를 다니면 귀족이잖아. 성과금이 몇 억씩 나오는데. 알겠어요? 걔가 지금 거길 다녀. 솔터거 출신인데 연대를 갔단 말이야. 근데 걔가 중학교 때, 중학교가 저기 김포 한가람 중학교라고 구례동에 있는 중학교였어. 내신이 130점이었어. 200점 만점에. 근데 130점이면 얼마나 꼴통인지 알죠? 근데 이제 이렇게 눈치 싸움으로 솔터거를 딱 찍어가지고 갔단 말이야. 중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안 했겠어. 근데 겨울방학 때부터 날 만나가지고 고1, 고2, 고3 3년 동안 나랑 공부를 했어. 걔는 내가 딱 얘기할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어. 전교 1등 한 번도 안 놓쳤어. 딱 겨울방학 때 애가 변신 딱 해가지고. 내신 1.07등급. 들어는 봤니? 그래서 이거 얼마나 수시 깡패겠어.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쓰면 다 붙는 거야. 다 붙었어. 6개 학교. 근데 이제 서울대는 면접 가서 떨어졌는데 아쉽게. 이 멍청한 것 같은 거. 이거 어쨌든 걔가 이제 나와서 이제 전교 1등 하는 방법 알려줘.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걔한테 알려준 공부법이거든. 그래서 내가 알려준 공부법을 이제 제대로 한 제자애들이 한 3명 정도 돼, 지금까지.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보니까. 셋 다 연대 갔어, 셋 다 연대. 어떻게 서울대 한 명도 못 갔지? 어쨌든, 공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일차, 2일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숙제들이 나가잖아. 오늘 너네 그 라이트쌤 이제 2회차 숙제 받은 거잖아. 그럼 2회차 숙제를 할 거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1회차 숙제는 했고 이제 2회차 숙제를 할 거잖아. 그러면은 1회차 때 틀렸던 문제들까지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야. 오케이? 3회차 숙제를 하잖아. 그럼 3회차 숙제를 하고 1일차, 2일차 숙제를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야. 내가 과제를 이렇게 줄 거야. 4회차 숙제를 한 다음에 4회차 숙제랑 3회차, 2회차, 1회차 숙제를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이 월수금이니까 오늘 수요일이잖아. 그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 보면 숙제하는 것도 벅찬데 이렇게 복습하다 보면 뒤에까지 시간이 모자랄 거 아니야.
근데 순서를 4회차 숙제하고 이렇게 복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1회차 숙제는 복습을 못하게 돼. 대신 얘 벌써 복습 몇 번 했어? 4번 했지. 이러면 기억이 평생 가요. 사람 뇌가 그렇게 돼 있어.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라이트 셀은 공부 이렇게 할 거야. 됐지?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여기 있는 문제 다 기억나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끝이. 자, 6시 55분이니까 나가서 자리 잡고 한 10분 정도 쉬고 있으면 내가 오늘 풀 문제 갖다 줄게. 수고했어.